오늘 우리 수업이 첫 수업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입니다. 선생님, 디지털 리터러시가 뭐냐 이렇게 말씀 주실 거예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 선생님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디지털 리터러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디지털이라고 하면 어떤 기기가 될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의 시절은 말 그대로 컴퓨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컴퓨터가 작은 컴퓨터로 축소가 돼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됐어요. 제가 잠시만 보여드리면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5천만 명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100만 명이 사용하면 패션이고 500만 명이 사용을 하면 트렌드라고 한대요. 그런데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할 때는 컬처, 문화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십시오. 2024년도도 아니에요. 2023년도 기준으로 보시는데도 지금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7천만 대. 저희 대한민국 기준이 몇입니까?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7천만 명이 이동전화를 가입하고 있대요. 한 사람당 2개씩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동전화라고 하는 거는 꼭 스마트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공유기, 그 다음에 탭, 이렇게 아시죠? 탭,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7천만 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누워서 옹알거리는 우리 갓난아기 빼고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디지털 기계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 디지털 기계에 대한 역량 공부를 한다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게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이 지금 시대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오고 그래서 먹통이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호모 사피엔스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최재봉 교수가 처음으로 얘기했지만 처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영국 이코노미 그 책에서 나온 얘기를 최재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한국에 들어온 얘기예요. 호모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 하면 호모사피엔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인류 시대, 지금 시대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고, 지금 시대에 살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호모사피엔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사람과 못 사용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이제 내가 원해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필수로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오늘 저는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이걸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스마트폰을 청소를 하십니까? 스마트폰 청소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제가 파파 어르신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 제가 스마트폰 청소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행주로 여기를 싹싹싹 닦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스마트폰 청소는 외부를 청소하는 그 청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디바이스, 이 스마트폰 자체의 청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선생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주고 있죠. 자료를 넣고 있고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게. 그런데 스마트폰이 업무를 할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은 모르시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유식한 말로 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가 이 디바이스 안에 많이 쌓여 있는데요.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치워주지 않으면 이 기계는 스스로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데 업무량이 느려지거나 선생님들이 뭔가를 하시는데 버벅거림을 느끼거나 스마트폰이 뜨거워짐을 느끼시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셔야 저장 공간도 늘어나고 업무를 하실 때 업무도 빨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맨 위에 상단을 보시면 저는 제 걸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SKT 제가 듣고 통신사를 싶은 쓰고 있고요. 수업이 오늘 내일 이틀 저는 SKT 통신사를 쓰고 있고요. 2시 17분입니다. 지금 여기 노란 것은 국민은행에서 뭔가가 왔다고 알림을 알려주는 거고요. 지금 스마트폰 진동 상태고요. 와이파이 상태고요. 배터리는 100%입니다. 제 스마트폰의 모든 상태를 알려주는 요 한 줄을 상태 알림줄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 알림줄을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려볼 겁니다. 아래로 드래그해서 내려볼 겁니다. 이 내리는 행위를 드래그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혹시나 싶어 집어드립니다. 내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렇게 긁는다고 하죠. 이렇게 쓸어내리고 긁고 하는 행위를 드래그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하얀 창이 뜨는데요. 이 하얀 창은 알림창입니다. 주인님, 도시가스에서 알림이 왔네요. 주인님, 국민은행에서 뭐가 왔습니다. 주인님, 이메일이 왔네요. 주인님, 뭐가 왔습니다. 카톡 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알림창입니다. 이 알림창에 선생님들이 보시면 내가 원하는 알림만 있는지 원치 않는 알림이 더 많은지 한번 봐주세요. 적어도 내가 원치 않는 알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알림을 지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유 이 알림창도 못 지운단 말이야? 이 알림창은 난 지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알림창을 지우는 방법은 옆으로 손가락으로 옆으로 쓱 스와이프 민다고 하죠. 스와이프 하시면 지워집니다. 또는 지우지 말고 저 보셔야 돼요. 하단에 보시면 지우기라고 있어요. 하단에 이거 지우지 마세요. 지우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눌러서 지우게 되면 싹 사라져요. 전부 사라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밀어서 지운 것,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하단에 지우기를 터치해서 지운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잠깐만 지운 겁니다. 내일이면 또 옵니다. 내일 모레면 또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앞으로는 절대 오지 말아라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알림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차단하는 방법은 알림창에서 원치 않는 알림을 선택 후 길게 누르시는 겁니다. 길게 꾹 지그시 눌러보세요. 자, 다시 갑니다. 길게 꾹 누르시면 이렇게 알림 끄기라고 나옵니다. 알림 끄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폰에 따라서 동그라미 요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생겨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저처럼 알림 끄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 끄기를 눌러 놓으시고 완료해 주시면 이렇게 완료해 주시면 이 알림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 쓸데없는 알림 때문에 불편함 느끼지 않으시도록 활용해서 쓰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상태 알림줄을 손가락 하나로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알림 창이 열렸죠. 이번에는 상태 알림줄에 손가락 2개를 대겠습니다. 손가락 2개. 2개를 알림줄에 대고 내리면 자, 손가락 2개가 다 닿아야 돼요. 닿게 되면 알림창이 아닌 퀵 패널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빨리 가기 아이콘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또는 수업 중입니다. 그럴 때 바로바로 진동 모드로 돌아가고 와이파이를 바로바로 잡고 바로 QR코드 스캔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바로 화면을 스마트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면을
녹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오늘 요 수업은 일일이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 수업은 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요것도 활용해 보시고요. 비행기 모드는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비행기만 타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계셨는데 비행기 모드는요. 비행기 모드에다 놓고 충전을 하시게 되면 급속 충전이 됩니다. 비행기 모드라는 것은 와이파이도 데이터도 모두 수도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라? 충전하는 데만 집중해라. 그래서 비행기 모드에다 놓고 충전을 하시게 되면 급속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팁도 선생님들이 한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 알림줄을 설명드린 이유는 설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설정을 찾으실 건데요. 설정이 앱으로 따로 있기는 하나 앱으로 찾으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상태 알림줄을 손가락으로 내리시면 오른쪽 상단에 설정,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이 보이실 거예요. 설정을 터치해 주세요. 설정, 지금 설정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설정 터치. 설정을 터치하시고 설정 메뉴 중에 디바이스 케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그냥 디바이스 케어 또는 저처럼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폰이 LG 폰이신 분은 이곳에 저장 공간이라고 있을 거예요. 스마트 닥터 저장 공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저는 삼성폰 위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케어를 터치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 저장 공간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최적화를 누르시면 선생님들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배터리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앱 또는 감염된 앱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거를 수시로 청소해주지 않으면 이곳에 빨간불이 들어올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신 분은 들어가셔서 해결하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냥 해결하시면 돼요. 터치해서 들어가셔서 하라는 대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분은 그동안 깨끗하게 잘 활용하신 분입니다. 완료 눌러주시면 지금 디바이스 청소를 끝낸 거예요. 디바이스 청소를 끝낸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디바이스 케어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상태 알림줄 내려서 톱니바퀴로 찾아 들어가서 디바이스 케어를 찾고 이렇게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셔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선생님들을 만난 기념으로 청소하는 자동 청소기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동 청소기를 하나 선물로 드릴 거예요. 요거를 최적화라고 합니다. 최적화. 이 최적화는 위젯이라고 부르는데요. 위젯은 우리 선생님들이 평소에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위젯인지 모르셨죠? 선생님들이 쓰고 계시는 시계 앱, 시계, 그 다음에 요런 달력, 그 다음에 지금 저를 보시면 요렇게 걸음수, 제가 오늘 2200보 걸었대요. 이런 것.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저는 바코드 커피를 마셨다거나 물건을 샀을 때 적립하는 포인트 요거는 카카오톡을 설치했을 때만 나오는 겁니다. 요것은 국민은행 위젯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것을 내가 찾아다가 편하게 사용하라고 주는 이게 팁이에요, 팁. 그런데 이걸 이 위젯이라고 하는데 위젯의 정의가 그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예전에 전과 구입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제 연령대가 저하고 비슷하신데 예전에 전과를 구입하면 그 옆에 부록이라는 거를 붙여줬습니다. 이 부록은 이 전과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활용하시라고 붙여주는 부록이죠. 위젯이 바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데 편리하게 사용하시라고 붙여주는 부록 같은 존재입니다. 위젯이. 그런데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이 선물이 선생님들 스마트폰을 청소하시는데 굳이 여러 단계를 반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터치하면 제가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빗자루가 실룩실룩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적화했습니다. 청소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스마트폰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위젯 기능이.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위젯 창고를 찾을 수 없어서 이 위젯을 그동안 못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위젯 창고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스마트폰에 선생님들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좌우 이렇게만 넘기셨을 거예요. 오늘은 저와 화면을 위로 한번 올려보실게요. 화면을 위로 올려보십니다. 위로 올려보시니까 검색 아이콘이 보입니다. 검색창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검색 아이콘이 있는 이 창은 앱스 화면이라고 합니다. 앱 하나를 앱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앱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복수형을 해서 앱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앱스 창에 있는 이 앱들은 진짜 앱이에요. 아, 그러면 강사님이 진짜 앱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가짜 앱도 있나요? 네, 가짜 앱이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화면을 위로 올리시면 막대기가 없는 검색 파인더, 이거 파인더라고 하는데요. 검색 파인더가 없는 이 화면을 홈 화면이라고 해요. 홈 화면. 그러면 다시 올려봅니다. 검색 파인더가 있는 이 화면은 앱스 화면. 그래서 진짜 앱이에요. 그리고 다시 화면을 올려봅니다. 검색 파인더가 없는 이 화면은 홈 화면입니다. 자, 보실게요. 진짜 앱에서 지금 여기 검색창이 있으니까 진짜 앱이죠. 진짜 앱에서 제가 세 가지 번역기라는 것을 길게 눌러볼 겁니다. 여기는 진짜 앱이죠. 검색창이 있으니까 진짜 앱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번역기를 제가 길게 눌러볼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세 가지 번역기가요. 손오공 요술 부린 것처럼 뿅 하고 변신술을 부려서 가짜가 생긴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진짜가 있고요. 여기 홈화면에 있는 이 아이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는 지워도 되겠죠? 지워보겠습니다. 길게 누르면, 자, 터치하면 실행이 되니까 길게 누를 겁니다. 길게 누르면 메뉴가 나옵니다. 메뉴에서 설치 삭제를 누르게 되면 진짜와 가짜가 전부 없어집니다. 그런데 홈화면에 있는 이것은 가짜라고 했죠. 가짜니까 홈화면에서만 삭제를 하게 되면 가짜만 사라지고 진짜는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앱 관리를 하실 때 진짜 앱과 가짜 앱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앱스 화면, 막대기가 있는 앱스 화면과 막대기가 없는 홈 화면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막대기가 없는 홈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준비해 주세요. 막대기가 없는 홈 화면에 앱이 없는 이 빈 공간을 찾아주셔야 해요. 이 빈 공간을 길게 누르실 겁니다. 길게 누르시면 이곳에 위젯이라는 창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위젯 창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위젯 창고를 터치 하시고 어떤 위젯을 찾으십니까? 라고 묻네요. 어떤 위젯을 찾으십니까?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바이스 케어라는 앱을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젯을 찾을 겁니다. 디바이스 케어라는 위젯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D라고만 쳐도 디바이스 케어 이렇게 나오네요. 디바이스 케어라고 찾으신 분은 디바이스 케어라는 글씨를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청소기가 나옵니다. 청소기가 두 가지 디자인이 있네요. 하나는 앱 하나짜리 1 곱하기 1 앱 하나짜리가 필요하고요. 이 청소기를 이제 가지고 나갈 겁니다. 홈 화면으로. 그런데 자리가 필요하대요. 1 곱하기 1 요 자리와 또는 요 4 곱하기 1
4개 자리가 필요하대요. 근데 4개까지는 필요 없죠? 우리는 1개짜리 쓰겠습니다. 요 빗자루 하나짜리 모양을 선생님 길게 누르시고 가만히 계세요. 길게 누르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저처럼 홈 화면으로 이것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놓고 싶은 자리에 자리를 하시고 손을 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청소기가 홈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최적화 버튼을 아침에 한 번씩 일어나셔서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빗자루가 실룩실룩 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굳이 설정으로 찾아 들어가서 디바이스 케어를 찾아서 최적화를 누르고 이렇게 길게 하지 않으셔도 이 최적화 위젯으로 청소를 간편하게 가볍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빗자루는 언제 눌러야 하나요? 선생님 성격이죠. 선생님이 깨끗한 걸 좋아한다 하시면 하루에 한 번,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는 성격이 깔끔해서 매일 청소하고 싶어요 하면 매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를 청소를 지금 제가 청소를 계속 하니까 너무 깨끗해서 최적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선생님 내일 눌러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청소한 숫자가 정확하게 찍힙니다. 몇 메가바이트, 몇 기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숫자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는 디바이스 케어 청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지금 이 청소기는 자동 청소기라고 했죠. 우리 선생님들 집에서 자동 청소기 돌려보셨죠? 자동 청소기는 거실만 청소하지 자동 청소기가 벌떡 일어나서 냉장고 청소, 세탁기 청소하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적화 청소기는 스마트폰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스마트폰의 껍데기, 그러니까 디바이스만 청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앱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많은 앱들은 말하자면 우리 집에 그 소품을 들여놓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품 청소는 따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앱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뭡니까? 가장 많이 쓰는 앱이 가장 많이 더럽겠죠. 쓰레기가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우리 앱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무엇일까요? 카카오톡이죠. 그래서 저희가 굳이 앱 청소를 한다면 이 많은 걸 다 할 수 없으니 카카오톡, 제일 큰 카카오톡 청소만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으로 돌아가실 건데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들 업데이트에 문제가 있을까 봐 저는 플레이스토어로 이동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선생님들께서 플레이스토어로 이동하셔서 플레이스토어 상단에 이 마이크는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사용하시라고 준 거예요. 터치하셔서 카카오톡 이렇게 카카오톡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열기로 되어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제가 보건대 한 3분의 1 정도는 업데이트 떴을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수업을 핑계로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화면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플레이스토어로 이동해서 들어온 겁니다. 자, 카카오톡 열기로 뜨신 분은 그냥 열기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른쪽에 톱니바퀴 카카오톡 화면이고요. 첫 화면이고요. 카카오톡 첫 화면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를 터치하셔서 전체 설정 들어오십니다. 전체 설정 들어오시면 설정 화면에서 화면을 위로 끝까지 올려주세요. 화면을 위로 끝까지 올려주시면 앱 관리라고 있습니다. 제가 플레이스토어로 이동해서 선생님들 앱을 업데이트 시켜서 온 이유가 이겁니다. 10.7.2 버전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은 여기에서 왜 선생님과 저는 달라요? 라는 질문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앱 관리를 터치해서 들어오세요. 앱 관리 터치 해서 들어오시면 저장 공간 관리라고 있습니다. 저장 공간 관리 들어오시면 카카오톡이 굉장히 무거운가 봐요. 천천히 열리네요. 들어왔습니다. 카카오톡에 어떤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 카카오톡의 저장소를 무엇이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를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진이 이만큼이나 있고요. 동영상이 이만큼 있고요. 음성 있고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조금 차지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전혀 카카오톡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대화는, 텍스트는. 그러나 사진이나 동영상이 굉장히 무겁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캐시라고 하는 것을 캐시가 무엇인가 하면 선생님들께서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주고받거나 사진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고받을 때 선생님들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그 데이터를 보낼 때는 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죠? 데이터를 보낼 때 보내는 데이터 프로그램이 있겠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이렇게 보내지는 게. 그러나 그게 보내지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 있죠. 전달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입니다. 우리 주인이 언제 불러주나 싶어서 데이터를 보내고 나면 그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캐시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수동으로 지워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우리 주인이 언젠가는 또 찾아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다리면서 쌓이고 쌓이고 쌓인 것이 저는 이 캐시를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로는 캐시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 캐시를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이렇게 선생님 이 기가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엄청 큰 숫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기가 밑에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 밑에 킬로바이트. 우리 이거 남자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해가 쉬우신데 여자 선생님들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킬로바이트가 1000배가 되면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가 1000배가 되면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다음엔 또 뭐가 있죠? 뭐 테라바이트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이 저기를 기가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에 대한 쓰레기는 지금 14.11기가바이트입니다. 제가 이 캐시 쓰레기, 캐시라고 했어요. 쓰레기를. 요거를 지우게 되면 14기가바이트가 저의 저장소에 늘어나는 거죠. 이걸 지우게 되면 저의 저장소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워볼 거고요. 선생님들이 카카오톡에서 누군가가 준 사진을 선생님 갤러리에 저장하지 않았다면 이 캐시를 지우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캐시를 지우지 않아도 한 달 후에는 사라지는 거 아시지요? 카카오톡에서는 한 달 이상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이 한 달 이상 저장한다고 하면 이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이 카카오톡 회사는 사라집니다. 저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한 달만 보관해두고 선생님들이 다운로드 받을 시간을 한 달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지우든 안 지우든 한 달 후에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우는 겁니다. 여기서 지워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과 동영상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렇게 채팅방 데이터별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톡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 청소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면 선생님들은 청소는 일단은 기본 청소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을 계속 관리해 주셔야 해요. 저장 공간이 30% 미만이면 선생님들 업무를 보시는데 불편을 느끼실 거고요. 저장 공간이 10기가 미만이면 선생님이 찍은 사진
누가 보내주는 동영상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앱도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 공간 차곡차곡 관리하셔서 선생님들 좀 쾌적하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의 어, 비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비서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것을 홈키라고 합니다. 홈키. 하단에 이것을 홈키라고 하는데요. 홈키는 제가 카카오톡을 하다가 홈키를 누르게 되면 홈 화면인 제가 원래 제 화면인 홈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갤러리를 보다가 홈키를 누르면 바로 홈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전화를 걸다가도 홈키를 누르면 홈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 홈키가 그런 거예요. 내가 홈키를 터치하게 되면 홈 화면으로 돌아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홈 화면을 길게 누르게 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이렇게 문구가 나옵니다. 이것을 기본 앱이라고 해요. 기본 앱. 기본 앱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이 기본 앱이 구글로 되어 있다면 이 기본 앱이 구글로 되어 있다면 이 아이를 구글 어시스턴트 음성 검색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음성 검색 이게 뭐지? 제가 한번 실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알려줘.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선생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아이가 전부 찾아줍니다. 말 그대로 음성 검색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어디서 찾으셨나요? 네이버에 가서 텍스트로 검색하셨을 겁니다. 구글에 가셔서 텍스트로 검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기능은 이게 인공지능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앱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기능이 기본 앱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앱이 이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알림줄을 손으로 내려서 톱니바퀴로 이동하겠습니다. 톱니바퀴로 이동하시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항목을 찾아주십시오. 애플리케이션 항목을 찾아주십시오. 애플리케이션 항목을 찾아서 들어오시면 기본 앱, 우리 선생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앱, 기본 앱을 터치해 주세요. 기본 앱을 터치하시면 선생님 요것도 여기 들어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전화 앱 보시면 전화 앱을 터치해서 보시면 선생님 T전화와 그냥 전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전화는 이렇게 시스템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그 스팸 전화 걸러준다고 그래서 T전화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T전화가 회사가 지금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시스템 값으로 꼭 연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본 앱에서 전화 앱을 기본 앱에 꼭 두시고요. 디지털 어시스턴트 앱을 터치해서 들어오실게요. 디지털 어시스턴트 앱을 터치하세요. 그리고 디바이스 도우미 앱 터치하십니다. 터치하시면 선생님이 이 가운데 있는 기본 앱을 어떤 걸로 쓰실 건지 정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가 도우미 앱이죠. 나를 도와줄 앱을 내가 설정할 수 있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를 쉽게 요 가운데 홈 키가 너무 쉬우니까 이걸 누르면 무엇이 나오게 하면 좋겠느냐. 자, 삼성폰인 경우에는 빅스비 하셔도 좋고요. 또 나는
다음 메일로 바로 열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음 하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놓는다. 그런데 지금 저처럼 날씨를 묻는다거나 구글에 대한 정보를 모두 얻고 싶다. 음성으로 구글에다가 음성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구글에다 두시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나는 구글 싫어, 네이버가 더 좋아 하면 네이버 놓으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 선생님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글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걸 넣을 수 있으나 오늘 저하고의 실습은 구글로 해보겠습니다. 구글 터치. 저처럼 구글을 터치하시고 확인해서 나와주세요. 나와주시면 이 가운데 요 어시스턴트 앱 키예요. 이게 홈키. 이것을 길게 눌러서 마이선에게 전화 걸어줘. 자, 선생님, 내가 부르는 사람을 이렇게 전화도 말로 전화를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연락처에 선생님 연락처에 적어 놓은 대로 불러주셔야 돼요. 연락처에 강남구 가족센터 도연이 쌤에게 전화 걸어줘 이렇게 다 불러야 돼요. 그러니 선생님들이 자주 쓰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좀 애칭으로 짧게 해서 전화를 거시게 되면 쉽게 거실 수 있겠죠. 자, 제가 방금 전에 마이선에게 전화 걸어줘라고 했습니다. 마이선, 제 아들이죠. 선생님들은 연락처에 저처럼 마이선,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남편, 마누라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왜일까요? 오늘 수업 이후로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일부러 마이선이라고 넣어놓은 이유는 선생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은 보이스 피싱, 디지털 해킹 문제로 선생님들 연락처에 아들, 딸, 남편, 와이프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핸드폰을 해킹 당했을 때 1순위가 그 타겟이 1순위가 가족입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칭하겠죠? 그래서 우리 딸 이름으로 넣어놔서 누군가가 내 핸드폰을 해킹을 해도 이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남편인지 모르게끔 이렇게 넣어두셔야 합니다. 나만 알아야 해요. 누군가가 내 핸드폰을 해킹했을 경우 이게 가족입니다. 그리고 아주 다 보이게끔 이렇게 우리 가족을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오픈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예전에 쓰시던 사랑하는 딸, 아들 이 애칭을 빼시고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할 수 없이 시대가 시대니만큼 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이 구글 어시스턴트는 선생님 여기에는 선생님이 질문만 하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자, 제가 방송통신대학교 전화 걸어줘. 전화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구글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셔야 해요. 우리 선생님들 영어 번역도 많이 하시죠? 영어 번역. 그리고 오늘 우리 방통대 학우 여러분들과 수업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영어로 번역. 구글 번역은요. 현재 109개 나라의 언어를 번역합니다.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질문만 넣으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질문을 정확하게 주셔야 합니다. 음악이 듣고 싶은데 음악 틀어줘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음악을 틀으라는 얘기죠? 그럼 이 기계가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꼭 집어서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저 같으면 삼성뮤직에서 오라버니 틀어줘. 삼성뮤직에서 오라버니 틀어줘.
이렇게 나오죠? 무슨 얘기죠? 선생님, 제가 삼성뮤직 오라버니라는 걸 정확하게 집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오라버니만 알고 오라버니 틀어줘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요. 선생님이 유튜브를 설치하고 계시다면 유튜브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또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음악 플레이어가 삼성뮤직과 유튜브와 뭐 멜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는 얼마나 똑똑해요? 질문합니다. 주인님, 삼성뮤직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멜론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틀어드릴까요? 이러고 물어봐요. 얘가 사람보다 똑똑합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유튜브에서 틀어라 또는 저처럼 삼성뮤직에서 틀어라 멜론에서 틀어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질문만 주신다면 얘는 정확한 답변을 줄 겁니다. 제가 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1에서 45번 숫자 중 하나만 골라줘. 30번이 나왔습니다. 제가 1에서 45번 숫자를 고른 것은 로또 번호입니다. 제가 주말에 주말이란다. 저기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였는데요. 이 로또 종이를 하나씩 주고 이거를 던져서 이 숫자 맞추기 합니다. 가족들이 이거 별것 아닌데 굉장히 재밌어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강의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벤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용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 구글 어시스턴트 활용법 알려드렸고요. 우리 선생님들 잘하시는 분은 또 엄청 잘하시네요. 이 하단에 있는 이 막대기가 내비게이션 바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바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홈키, 그 다음에 기본 앱 이걸 길게 누르면 터치하게 되면 홈키, 이 홈키를 길게 누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기본 어시스턴트 앱이 되는 거예요. 구글 어시스턴트 요거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이 아이를 우리는 지금 손으로 길게 눌러서 터치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터치하지 않고 말로 음성으로 부르는 겁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끄고 제 옆에서 좀 멀리 두겠습니다. 멀리 두고 제가 음성으로 부릅니다. 오케이 구글, 너 어딨니? 네. 제가 스마트폰을 어디 뒀는지 모르고 찾을 때는 이렇게 이 아이를 불러서 찾곤 합니다. 근데 이 음성으로 하는 것은 이게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이 많은데 음성이 이렇게 겹치니까 이걸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런 뉴스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30대 젊은 친구가 자기 집 지하인데요. 화장실에 갇혔어요. 집이 너무 구형이라 오래돼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안에서 문을 열면 열려야 하는데 열리지 않아서 화장실 안에 자기 집 화장실에서 3시간을 고립이 되어 있었다. 3시간 후에 고민 끝에 생각하다가 화장실 밖에 있는 핸드폰을 지금 저처럼 부른 거죠. 그 친구는 빅스빅으로 불렀더라고요. 빅스빅 불러서 누군가를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이 와서 문을 밖에서 이게 따준 거예요. 이것처럼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걸 활용하시는 게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으시는 파파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길을 가시다가 미끄러졌어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스마트폰이 저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골반이 깨졌는데 핸드폰을 주스로 기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배운 대로 오케이 구글을 불러서 아까 제가 이거 오케이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만 하면. 그래서 이걸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사용하시길 꼭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 멀리 떨어진 핸드폰을 불러서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데 같으면 괜찮은데 계단에서 혼자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셨고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고 어르신께서 부르는데 목소리가 아무래도 우리처럼 우렁차지 않다 보니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옆에 덩그러니 떨어진 핸드폰에 불렀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선생님 이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몇 번이나 쓰겠나 싶지만 선생님 이걸로 도움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요거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줌으로 하다 보니 선생님들께 여기에 선생님 목소리를 여기다가 입력시키는 거거든요. 선생님의 목소리를 입력시키고 선생님 목소리로 불러서 얘를 이제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걸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라도 혹시 지금 못 따라오셔도 나중에 영상을 보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 걸로 가볍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톱니바퀴 설정으로 들어오셔서 톱니바퀴 설정으로 들어오시면 구글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글 서비스를 터치하셔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모든 서비스 터치하시고 구글 앱 설정 터치하시고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어시스턴트 여기 하단에 어시스턴트에 보이스를 입력할 겁니다. 클릭. 그러면 여기 구글 어시스턴트 터치. 그러면 요거예요. 어시스턴트 도움을 받으세요. 요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터치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열려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닫혀 있을 거예요. 사용 안 하시는 분은 닫혀 있을 거예요. 그럼 요것을 저처럼 여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처음이니까 동의 하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요. 동그라미가. 그러면 여기에 4번을 이야기할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이야기하실 건데 여기에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요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실험합니다. 오케이 구글 내일 날씨 어때? 왔죠? 오케이 구글 5분 타이머 설정해줘. 2번째 왔죠? 헤이 구글 전화 걸어줘. 3번째 왔죠? 마지막입니다. 헤이 구글 매주 월요일 화분에 물 주라고 알려줘. 4번.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저처럼 오케이 구글 100제곱미터는 몇 평이야? 이렇게 음성으로 내가 멀리 두고도 요리하시다가 손에 음식이 묻었습니다. 그럼 멀리 있는 이 아이를 불러서 요리 레시피도 알려달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요리 중인데 뭐 무슨 음악을 좀 틀어주렴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목소리 입력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그 순서를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구글 어시스턴트는 음성 검색입니다. 음성 검색. 텍스트 검색은 우리 선생님들이 네이버에서 하셨고 음성 검색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구글 어시스턴트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 검색으로 가겠습니다. 이미지 검색. 우리 선생님들 평소에 업무 보시면서 가장 많이 쓸 도구들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스마트폰에 구글이라고 있을 겁니다. 구글 폴더가 있을 거고요. 구글 폴더 안에 이렇게 구글 식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실 앱은 구글 앱입니다. 선생님들 앱에 혹시 이게 꺼내 놓으신 분도 있어요? 지금 요 구글 앱만 찾으시면 돼요. 저처럼 폴더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혹시라도 꺼내 놓으신 분은. 근데 원래 구글은 이렇게 구글 폴더, 구글 식구들끼리만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필요한 앱은 구글 앱입니다. 터치합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카메라 모양의 렌즈가 보입니다. 이것을 구글 렌즈라고 합니다. 구글 렌즈. 구글 렌즈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색을 하는데 이미지 검색입니다. 이미지로는 뭐든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렌즈를 터치하시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은 처음이시기 때문에 처음이신 분은 여기에 카메라 앱 열기라는 파란색 막대기가 보이실 거예요. 파란색 막대기를 터치하셔서 진행하시고 허용 눌러주시면 저와 같이 이런 화면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렌즈만 열리면 되는 겁니다. 이미지로 검색입니다. 이 아이는 이미지로 검색입니다. 하단에 보십시오. 하단에 메뉴가 번역, 검색, 과제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 앞에는 혹시 지금 영어가 없으실 거예요. 영어 과제, 교재가 없으실 겁니다. 영어 교재가 없으실 거니까 한글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 아무 책이나 괜찮습니다. 한글도 좋고요. 자, 책 한 권을 놓습니다. 혹시 주변에 무슨 종이라도, 글씨 있는 종이라도 있으시면 가져와 보실게요. 그리고 번역에다 놓겠습니다. 번역에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언어 감지, 지금 이게 한글입니다. 그죠? 스마트폰 기초교실 한글. 그러면 한국어로 알아서 읽죠? 그리고 번역을 뭘로 하겠습니까? 이 한글을 번역하고 싶은데 어떤 언어로 번역하겠습니까? 여기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찾으셔야 돼요. 어떤 언어로 번역하고 싶으신지.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네팔어로 다운로드 번역하고 싶다 그러면 네팔을 터치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영어 기본이니까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갖다 대면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손도 안 댔어요. 그냥 돋보기처럼 갖다 대기만 하면 한글이었던 것이 영어로 보여집니다. 그냥 갖다 대기만 했어요. 찍지 않았어요. 찍어도 되지만 찍지 않고 저는 그냥 갖다 대기만 했어요. 자, 선생님들이 한글이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샘플을 보여드린 거고요. 저에게는 이렇게 영어로 된 파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영어를 제가 여기다 놓고 번역기 갖다 대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때요? 자동으로 영어로 잡죠? 지금 언어가 영어입니다. 근데 이 영어를 무엇으로 번역하시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저는 한국어로 바꿔야 되겠죠. 한국어. 그랬더니 이거 좀 보세요. 분명히 방금 전에 영어였던 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돋보기처럼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렌즈만 가지고 외국 여행을 갔습니다, 선생님. 메뉴, 점심 메뉴, 이걸로 점심 메뉴를 딱 갖다 대니까 한국 메뉴판처럼 다 보이고요. 돌아오는 길에 선물 구입합니다. 면세점에서 선물 구입할 때 영양제를 딱 들었더니 전부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딱 갖다 대니까 한글로 다 보입니다. 우리 여자 선생님들 깨알 같은 그 영어로 다 화장품 사러 가시면 영어로 다 써 있잖아요. 이거 갖다 탁 번역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소상공인, 농업인들한테 이 렌즈를 알려드리니 그분들은 농약, 그 다음에 그 나무에 벌레가 생겼는데 이 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그 벌레를 이걸로 탁 찍으면 그 벌레가 나타나요. 번역으로 찍는 게 아니고 농약은 번역으로 찍어서 번역하시고 검색에다가 자 여기 차례로 갈 테니까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가 직접 갖다 대고 그 돋보기처럼 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서류가 직접 있다면 지금처럼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서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받아놓은 제가 이미지로 받아놓은 서류가 있는데 이거 번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여기가 갤러리입니다. 여기가 갤러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바로 옆에 여기를 터치하시면 선생님 갤러리로 이동합니다. 갤러리에 제가 영어로 된 파일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영어인데 이 영어를 지금 한국어로 번역을 짠 해준 겁니다. 영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제가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이 번역된 자료를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전체 선택을 터치하시게 되면 보세요. 복사해서 옮기겠습니까? 또는 지금 선생님께서 선택하신 이 글을 듣겠습니까? 듣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듣기. 번역. 지금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영어를 다른 언어로 일본어나 중국어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찍은 내용 안에
내용 안에 링크가 있거나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링크만 잡아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번역한 이 내용을 어디로? 컴퓨터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의 계정과 컴퓨터의 계정이 같다면 선생님 스마트폰에서 복사한 거를 선생님 이제 저는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쓰냐면 서점에 가서 제가 책을 봅니다.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그 안에 제가 필요한 내용은 딱 2장 있어요. 근데 그 2장 때문에 그 책을 살 수는 없더라고요. 차마. 그럴 때 모르게 저는 이 구글 렌즈로 그 내용을 찍습니다. 찍어서 어떡하죠? 요걸 열어서 컴퓨터로 복사해 놓습니다. 여길 눌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붙여넣기, 컴퓨터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면 제가 예, 서점에서 찍은 내용이 컴퓨터로 짠 하고 복사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 선생님들 업무에 이거 꼭 쓰실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논문도 쓰시고 그죠?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렌즈에서 선생님 요 검색 얘기합니다. 검색. 이 검색은 이미지로 검색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이 벌레, 그러니까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그 이름도 모를 벌레가 사과 농사를 다 망쳤어요. 선생님이 벌레가 뭔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는 농약을 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셔. 그 벌레를 이걸로 찍으면 그 벌레 이름을 딱 알려줘요. 자, 선생님, 저는 지금 제 책상 앞에 있는 게 이 마우스밖에 없어서 마우스를 찍습니다. 선생님, 마우스를 척 하고 찍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직접 찍은 이유는 선생님 이렇게 찍고 나면 옆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잖아요. 요 하얀 테두리가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나는 요걸 검색할 거야 라고 지정해 주셔야 돼요.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 이 기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도대체 주인님 뭘 찾으라는 겁니까? 그러면 엉뚱한 걸 막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한 거를 딱 집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계가 우리 주인이 지금 마우스를 검색하려는가 보다 하고 밑에 하단을 올려보세요. 하단을 정보를 올리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찾아주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마우스를 찾아주면서 이 마우스는 어디서 살 수 있고 얼마 들어가면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꽃 이름 모르실 때 찾고 그쵸? 그 다음에 뭐든지 찍으면 돼요. 뭐든지 찍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디자인 하시는 선생님들은 내가 여기 제가 지금 물컵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물컵이 하나 있는데 나는 이런 디자인의 물컵을 내가 어떤 디자인이 있는지 궁금해 라고 하시면 이거를 찍게 되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이 컵과 비슷한 컵은 다 비슷하다 생각되는 건 다 찾아주는 거예요. 물론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가격 이런 것까지 다 찾을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혹시 옆에 이 코드선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하단에 보십시오. 그죠? 선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사진을 찍었어도 그 사진의 어떤 부분을 검색해라 라고 지정해주는 대로 이미지를 찾습니다. 이미지만 찾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누군가가 QR코드를 줬습니다. 그러면 QR코드도 읽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이 검색창에 놓으시고 갤러리로 가셔서 혹시 QR코드가 있다면 자, 밑에 QR코드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저기네요. 와이파이 잡는 거라. QR코드를 집어오시면 바로 읽혀요. 선생님. 이건 실습 안 해드려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선생님 여기 자유의 여신상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아는데 예를 들어 이 자유의 여신상이 지금 이 동상이 무슨 동상인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이렇게 사진으로 가지고 오면 이미지로 가져오시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이고 이렇게 정보가 쫙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게 있다면 무조건 찍어서 불러오시면 얘가 다 알려준다. 이런 기능입니다. 괜찮죠, 선생님?
이 구글 렌즈만 갖고 있어도 우리 선생님들 외국 여행 가셔도 좋고 한국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업무 보실 때 뭐 저기 과제 내실 때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옆에 과제라고 있네요. 선생님 여기 과제로 가볼까요? 자, 과제는요 수학 문제를 풀어줍니다. 선생님 이 과제는 수학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수학 문제가 없으니 제 거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제 거. 제가 갤러리에 준비를 좀 해놨어요. 제가 수업 중이면 선생님들께 딱 단체로 드리는데 지금 단톡방이 없어서 제가 이걸로 합니다. 대신 여기 가면 수학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 수학 문제도 지금 두 문제죠.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내가 궁금해하는지를 딱 잡아줘야죠. 잡아주게 되면 5 빼기 2 더하기 4는 제가 일부러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질문을 좀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올려보시면 답이 나오죠. 5 빼기 2 더하기 4는 7입니다. 라고 답이 나오죠. 이제 아래 하단에 있는 질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얀 테두리를 하단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답은 20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구글 번역이 영어 해주고 수학 문제 풀어주고 다 합니다. 우리 아이들 뭐 배워야 돼요? 이제는 감성, 기계가 할 수 없는 감성이 아마도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직업에 없던 직업으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미래의 직업을 꿈꾸신다면 아마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렌즈 설명드렸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로 보이스 검색, 음성 검색이라면 구글 렌즈는 이미지 검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 이걸 설명드리니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기 네이버에도 렌즈가 있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이버에 렌즈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선생님 근데 네이버가 커요? 구글이 커요? 구글이 크죠. 아무래도 구글이 커죠. 그러나 한국에서 한국에서 필요한 게 또 있어요. 이 번역만 해도 네이버에서 팝하고는 네이버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네이버 회사 겁니다. 팝하고로 번역을 하시면 한국 정서에 맞는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논문 또는 원서, 영어 원서책을 이렇게 번역을 하신다 그러면 구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골라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번역기는 무조건 구글이 좋대 이게 아니고 뭐 네이버는 조금 떨어진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찾아서 쓰셔야 돼요. 그 맞게끔. 그래서 한국 정서에 맞게 번역이 되는 것은 팝하고가 맞습니다. 그리고 구어체, 이렇게 책을 번역하거나 원서를 번역하거나 이런 것은 구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았을 수 있다. 자, 네이버에 오시면 그린 닷이라고 합니다. 이 동그라미 아이콘을 그린 닷이라고 불러요. 그린 닷. 이 아이를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렌즈가 펼쳐집니다. 물론 QR코드도 여기서 검색하실 수 있고요. 아까 구글에서 렌즈 찾았던 것처럼 구글 렌즈도 찾을 수 있고요. 음악도 카페에 갔는데 음악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 음악이 제목이 뭐지? 음악 참 좋은데 제목을 모르겠다? 얘한테 들려주면 제목과 가사까지 싹 나옵니다. 이런 기능들. 근데 팝하고가 번역기 기능이고요. 구글하고 같은 맥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네이버에서 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주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주변은 선생님이 계시는 주변에 여기가 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로면 대학로 이렇게 떠야 되는데 지금 뭐가 오류가 났는지 가로수길로 나오네요. 제대로 나온다면 선생님 위치, 지금 선생님이 계신 위치가 여기에 뜨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맛집을 찾아라. 디저트집을 찾아라. 술집을 찾아라.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울산으로 강의를 갔습니다. 근데 울산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근처에 식당이 어디 있나 찾고 싶을 때 울산에서 이것을 터치하면 여기에 제가 서 있는 울산 위치가 뜰 거고 그 위치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맛집과 카페와 술집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볼 만한 곳 제가 울산에 갔는데 강의 2시간 끝나고 나머지 시간은 다 남았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야 하는데 그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보낼까요?
가볼 만한 곳을 터치하게 되면 제가 서 있는 기준으로 가볼 만한 곳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문화라고 있죠? 이 문화는 터치해 보시면 지금 그 지역에, 제가 서 있는 곳 지역에 이렇게 축제가 열리면 지금 몇 킬로 전방에 이런 축제를 합니다. 여기 한번 다녀가실래요? 라고 추천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지방으로 강의를 갈 때마다 강의는 2시간밖에 안 하니까 강의 끝난 그 나머지 시간을 그냥 낯선 데 가서 멀뚱멀뚱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가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참여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요거 활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국내로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네이버 쓰시는 거고요. 국외로 가신다 그러면 구글 렌즈를 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거 배웠고요.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